안녕하세요, 라이트TV 이상재입니다. 요즘 스쿠터 시장에서 가장 인기 좋은 장르를 꼽으라면 아마도 어드벤처 스타일의 모델들을 꼽을 수 있을 텐데요. 혼다에서 XADV를 선보인 이후로 지금은 하나의 장르처럼 시장이 만들어져서요, 비슷한 스타일의 모델들이 이제는 꽤나 많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쿠터를 많이 만드는 제조사들은 이제 어드벤처 스타일의 모델들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키웨이의 XDV250i 모델도 바로 그중 하나입니다. 어드벤처 스타일의 스쿠터를 대체 왜 타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게 조금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걸 타고 오프로드에 갈 것도 아니고, 자고로 스쿠터란 작고 타기 쉽고 부담 없고 저렴하고 그런 맛에 타는 건데, 이건 크기도 너무 크고 좀 그렇다는 거죠. 산에 갈 거면 본격적으로 오프로드를 타는 게 더 낫고, 스쿠터를 타려면 좀 더 작고 부담 없는 모델이 낫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생각해보면 자동차 시장에 온로드형 SUV가 처음 등장했을 때 반응이 딱 이랬었습니다. SUV란 자고로 거칠고 험한 곳을 가는 거니까 프레임 바디를 기반으로 만드는 것이 당연하고요. 험난한 임도를 돌파할 수 있는 강력한 서스펜션과 성능 좋은 타이어 등이 무조건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온로드 SUV라는 것은 아마도 조금은 애매한 존재였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프로드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지프나 랜드로버조차도 공식적으로 자신들의 고객들 중에 제대로 오프로드를 즐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하면서 모두들 아시다시피 온로드 기반의 SUV를 만들고 있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승용차 대비 SUV의 효율성이 훨씬 좋기 때문인데요. 타고 내리기 편하고 지상고도 적당히 높아서 조금 험한 길이 나타나도 걱정을 덜 해도 되고, 짐도 많이 실을 수 있고 운전도 편하고, 이렇게 다양한 장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자동차 시장의 대세가 세단에서 SUV로 넘어갔다고 말해도 아무도 이견을 달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거든요. 어드벤처 스타일 스쿠터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자동차 얘기를 할까요? 카테고리의 차이 때문에 조금은 거리가 있다고 느낄 수는 있겠지만, 저는 어드벤처 스타일의 스쿠터가 언젠가는 일반 스쿠터의 자리를 대체할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샌가 세단의 자리를 차지해버린 도시명 SUV처럼요. 아직 많은 사람들이 타보지 않아서 그렇지, 어드벤처 스타일의 스쿠터를 한번 타본 사람이라면 아마도 다시 일반적인 스쿠터로는 돌아가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일반 스쿠터와 어드벤처 스타일의 스쿠터를 모두 타봤지만 둘 중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어드벤처 스타일의 스쿠터를 고를 것이기 때문이에요. 어드벤처 스타일의 스쿠터에 대한 설명이 좀 길었는데요. 이제 이번 주인공인 키웨이 XDV250i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디자인부터 좀 살펴볼게요. 전면부에서 보면 미래지향적인 프론트 뷰가 눈에 들어옵니다. 디자인이 살짝 건담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조금 공격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XDV250i의 프론트 디자인이 매우 잘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는 모습보다는 실물이 좀 더 잘생겨 보이는 스타일이고요. 너무 과하지도, 그렇다고 너무 존재감이 없지도 않은 수준입니다. 캐릭터도 생각보다 분명해 보여서 적당한 존재감을 보여주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보시다시피 컬러별로 약간 다른 느낌을 전해주긴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컬러는 바로 요 그레이입니다. 일반적인 그레이는 아니고요. 살짝 세련된 느낌을 전해주는 그레이 컬러예요. 데칼도 너무 화려하거나 과하지 않고요. 적당히 들어가서 나름 잘 어울립니다. 옆면을 보면 라인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무게중심은 조금 높아 보이는 디자인인데 그렇다고 막 껑충한 수준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잘 나온 것 같아요. 키웨이의 모델들이 생각보다 디자인이 나쁘지 않은데요. 그래도 나름 키웨이가 볼보나 포스타 같은 자동차 브랜드들이 있는 지리그룹 소속이라서요, 디자인 같은 부분에 돈을 인색하게 쓰고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경험한 키웨이 모델들은 못생겨서 못하겠다, 디자인 때문에 구입이 망설여진다, 그런 모델들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호불호가 갈리는 디자인이 없어요. 전반적으로 모나지 않은 호감형 모델들이 많은데요. 이 모델도 보시다시피 마찬가지입니다. 리어 쪽 디자인은 조금 짧은 편이에요. 형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길게 빼서 시트도 뒷자리의 공간을 좀 더 넓게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짧게 하면서 스포티한 느낌이 강합니다. 덕분에 딱 봤을 때 운동 성능도 좋아 보이고요. 전반적으로 스포티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밸런스도 나쁘지 않고 전체적으로 과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라면 꽤 잘 빠졌다고 말해도 될 것 같아요. 물론 디자인이라는 요소는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부분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 정도 디자인이라면 현대 시장에서 판매 중인 어드벤처 스타일의 스쿠터줄 중에서는 어디 가서 빠지지 않는 스타일로 보입니다. 차량의 크기를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전장이 1930, 전폭이 780, 전고가 1130이고요. 시트고는 800, 무게는 139kg입니다. 250cc 배기량의 어드벤처 스타일 스쿠터라면 무난한 정도인 듯 싶어요.
디자인에서 칭찬하고 싶은 부분은 고급스러워 보이는 튜블리스 스포크 휠하고요. 안개등이 카울 안에 내장되어 있어서 깔끔하게 마무리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스펜션이나 휠 같은 부분에 금색으로 포인트를 줘서요. 심심하지 않게 신경을 써줬고요. 시트의 모양이나 윈드스크린의 사이즈, 모양 등도 모두 다 무난하게 잘 디자인돼서 마음에 듭니다. 자, 이제 디자인을 살펴봤으니까 밖에 나가서 직접 타보면서 기계적인 성능에 대해서 하나씩 좀 설명해 봐 드릴게요. 자, 일단 생긴 스타일이나 디자인은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튀어나갈 것 같은 느낌인데요. 이게 또 시동을 걸고 타보면 생각보다 또 그렇게 공격적이지는 않아요. 미친 듯이 튀어나가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재미있게 탈만한 수준은 충분합니다. 일단 주행 성능은 배기량 대비 무난한 수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250cc 배기량이라 한계가 좀 있기는 해도 저속에서 토크가 좀 괜찮다는 겁니다. 아마도 125cc 배기량에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재미있다고 느끼실 정도는 돼요. 저는 이 모델을 타면서 딱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 정도라면 재미있게 장거리까지 욕심을 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큰 욕심을 내지 않는다면 이 정도로도 즐길 수 있는 코스가 너무나 많으니까요. 시내에서 타기에는 충분한 수준이고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영역에서 토크가 좀 있으니까 언덕길에서 등판 능력도 좋고요. 신호가 걸려있는 도로에서 남들 등 쳐다보면서 답답하게 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토크가 높다고 말씀드리니까 아무래도 최고속도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최고속도는 한 120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내리막이나 공기저항이 적은 곳에서 쥐어짜면은 좀 더 나올 수 있겠지만 그냥 120 그 언저리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이 모델은 슈퍼스포츠처럼 빠르게 달리려고 타는 모델이 아니니까요. 차체의 크기가 어드벤처 스타일의 스쿠터가 아닌 모델들과 비교를 하면 그래도 좀 큰 편인데요. 무게는 139kg로 보이는 것보다 가볍습니다. 그래서 나가는 게 더디거나 굼뜨지는 않아요. 부담 없이 재미있게 탈만한 수준이라 제가 표현을 했으니까 좀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어딘가로 자꾸 가고 싶은 느낌이랄까요? 타는 것이 충분히 재미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고 불편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생긴 것과는 다르게 직접 타보면 생각보다 무게중심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디자인은 좀 높아 보이면서 코너 같은 곳에서 좀 휘청할 것 같기도 한데 그렇지 않아요. 막상 타보면 무게중심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게 좀 의외였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편합니다. 자동차든 모터사이클이든 자전거든 간에 생긴 게 공격적으로 이쁘고 멋지게 생기면 생각보다 편하지 않고 불편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슈퍼카를 말씀드리면 이해가 빠를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생긴 건 그렇게 편하지 않게 생겼는데 승차감은 생각보다 편합니다. 시트도 불편하지 않고 주행 느낌은 편했는데요. 아무래도 핸들이나 시트의 높이 등이 만들어주는 라이딩 포지션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장거리도 가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영향이 좀 있죠. 불편한 것을 타고 장거리를 가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윈드스크린도 수동식으로 총 3단계로 조절할 수 있어서 높이를 바꿔가면서 타면 편합니다. 물론 전동식으로 하면 더 좋겠지만 아무래도 가격을 높이는 요소니까요. 이건 이해하도록 해야죠. 시트도 장시간 달리기에 부족함이 없고 편하고요. 쿠션감이나 승차감도 나쁘지 않은데요. 라이딩 포지션이 편하다는 것도 칭찬할 만합니다. 아무래도 공간이 좀 넉넉한 어드벤처 스타일의 스쿠터다 보니까 키가 크던 작던 다리 포지션을 편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 좋네요. 이런 건 아무래도 작은 스쿠터 대비 충분한 메리트라고 할 수가 있죠. 크기가 크다 보니까 시트 하단에 수납 공간 크기가 26L나 되는 것도 큰 사이즈의 헬멧이 다 넉넉하게 들어가니까 여유롭고 좋습니다. 핸들은 어드벤처 스타일의 스쿠터답게 중앙에 바가 노출된 형태인데요. 한눈에 봐도 오프로드 기분도 나고 강해 보이는 느낌인데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서 액션캠이라든지 다양한 장비들을 거치하거나 하는데 상당히 편하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계기판 좌측에 12V 소켓이 있어서 전원을 연결하기에도 아주 편리하죠. 사용해보니까 참 쓸모있게 잘 해놨더라고요. 계기판은 풀컬러 LCD 방식이라서 시인성이 매우 좋아요. 좀 화려해 보이지만 다양한 정보들을 라이더에게 보기 쉽게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장착된 엔진은 244.30C 수랭 단기통인데요. 여러분 혹시 쿼사 엔진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스쿠터 쪽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이름인데요. 바로 쿼사 엔진이 장착됐습니다. 베스파나 피아지오 쪽의 모델을 타보셨던 분들이라면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바로 그 쿼사 엔진이 장착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품 수급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리한 부분들이 많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이 엔진을 사용하는 모델들이 많다 보니까 부품 구하기도 아무래도 유리하고 호환되는 부품도 많고 하니까 유지보수하는데 걱정을 덜 해도
될 것 같긴 합니다. 수랭 단기통 엔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진동도 조금 있긴 한데요. 커사 엔진이 워낙 많은 모델들이 널리 사용되고 하다 보니까 기계적인 성능에 대해서는 이미 높은 완성도를 인정받은 터라 내구성이나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최고 출력은 8000rpm에서 22.1마력을 내고요. 최대 토크는 6250rpm에서 21Nm를 내니까 무난한 수준입니다. 이 정도 차체를 움직이는데 이 정도 심장이면 뭐 충분하죠. 라인업에 XDV 300도 있긴 한데요. 저 같으면 XDV 250을 선택할 것 같아요. 50cc 차이라 기계적인 성능에 아무래도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여기서 포인트는 바로 보험료입니다. 이 모델 엔진의 정확한 배기량은 244.3cc인데요. 우리나라 이륜차 보험체계의 특성상 244.3cc 보험료는 아이러니하게도 125cc급 모델들하고 동일합니다. 하지만 300cc급 모델들은 아무래도 좀 차이가 나죠. 처음에는 모르겠지만 체감하면 할수록 보험료가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사실 이런 차이들이 250cc급 모델들의 만족도가 높은 이유 중에 하나예요. 특히나 배달처럼 상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유지비나 관리 비용에 워낙 민감하기도 하니까 아무래도 300cc급보다는 250cc급 모델을 선호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 정도 성능을 가진 모델을 시승하고 있으면 욕심이 조금 생기는 게 사실이에요. 시승하면서 자꾸 외곽으로 나가고 싶어지거든요. 타보면 딱 이 정도 모델들이 그런 애매한 느낌을 줘요. 시내에서 만나는 언덕길이나 그런 여러 가지 코스들은 넉넉하고 무난하게 다 소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외곽으로 나가고 싶어지고 그러는 거죠. 근데 또 외곽으로 나가보면 이거보다 훨씬 더 크고 좋은 모델들이 워낙에 많으니까 나가봐야 별 수 없기도 하고 그걸 잘 알고 있기도 한데 외곽으로 나가고 싶어지죠. 이럴 때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하다는 걸 느껴요. 그만큼 타는 게 재미있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승차감은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좋았어요. 앞뒤로 서스펜션 시장에서 나름 성능으로 인정받는 KYB 제품을 장착을 해서 그런지 괜찮더라고요. 프론트에 역방향 텔레스코픽 포크, 리어에 가스식 쇼버 업소바를 양쪽으로 장착해서 웬만한 노면의 충격이나 과속 방식턱 같은 걸 만나도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는 그런 걱정은 없습니다. 덕분에 승차감은 나름 괜찮은 편이에요. 서스펜션과 승차감 관련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이 모델은 오프로드 모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반 스쿠터와 비교했을 때 조금 험난한 도로를 좀 더 안정적으로 걱정을 덜하면서 달릴 수 있다는 뜻이지 막 험난한 본격적인 오프로 들어가고 그럴 수 있는 모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가 막 성능 강조하겠다고 그런 데로 들어가서 시승을 하고 영상을 찍을 수도 있기도 한데요. 괜히 그랬다가 니들 시승해 보고 오프로드 갔다가 차 다 망가지고 고생하고 다치고 했다고 그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건 보시다시피 어디까지나 스쿠터고요. 험난한이 아니라 좀 더 거친 노면을 달릴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험난한과 거친의 차이를 아시겠죠? 제가 인트로에서 도시명 SUV 말씀드렸잖아요. 현대차도 투싼, 산타페, 팰리세이드 타고 오프로드 타라고 안 합니다. 비슷한 개념이에요. 다들 이해가 가시죠? 제동 성능은 앞뒤 모드 디스크 브레이크에 2채널 ABS 방식이라서 무난합니다. 일단 이 정도 차체에 이 정도 제동 성능이면 부족하지 않은 구성인데요. 브렘보의 산하 브랜드로 잘 알려진 제2후한의 캘리퍼를 장착했다는 것이 나름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휠은 앞뒤 모드 13인치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프론트가 110에 70, 리어가 130에 70인데요. 튜브리스 스포크 휠이 보면 볼수록 참 마음이 듭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어드벤처 스타일의 스쿠터가 세상에 나온 지 이제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장르처럼 시장이 만들어져서 많은 제조사들이 어드벤처 스타일의 스쿠터를 내놓고 있어요. 그동안 소비자들 입장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선택할 수 있는 모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나름 고가의 모델들이 대다수였다는 건데요. 어드벤처 스타일의 스쿠터가 빠르게 대중화되려면 고가 모델과 더불어서 아무래도 접근성이 좋은 저렴한 가격의 모델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양한 가격대의 모델들이 존재하는 일반 스쿠터 시장처럼요. 저는 키웨이 XDV 250i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중요한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타보니 나름 성능도 괜찮고 탈만한데 가격도 599만 원으로 충분히 괜찮거든요. 키웨이 수입사인 한국모터스에서 2년에 2만 킬로 보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니까 사후 처리도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제가 나름 여태까지 국내에 수입된 키웨이 모델들을 거의 다 타봤는데요. 최근에 나오는 키웨이 모델들이 경쟁력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키웨이 XDV 250i 역시 합리적인 가격으로 어드벤처 스타일의 스쿠터를 구입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모델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이 정도 가격에 이런 스타일의 이만한 성능이라면 충분히 고민해볼 만한 모델일 것 같네요. 아시죠? 역시나 판단은 직접 타보고 해야 한다는 거. 저희 시승 영상을 보고 참고하시되 직접 경험해보시고 결론을 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시승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나름 재미있게 탄 모델인데 매력이 영상에서 잘 전달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이트비 이상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